9월 1일자로 원장 선생님, 또 원감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요즘이 가장 좋은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임명장을 직접 앞에서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축하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워낙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서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이러한 연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시설이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연수 없이 교육장님들께서 임명장을 직접 이렇게 드리는 그 순서만 가졌던 대단히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엄중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을 비대면으로나마 뵐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날에 진심으로 아주 영광만이 펼쳐지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충남교육이 걸어온 것들을 반추하면서 충남교육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실천, 이것이 충남교육의 홀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 더 넘어왔습니다. 양희은 씨가 부른 참 좋다라는 노래입니다. 우선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 마음이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충남교육에 또 학교에 계셔서 참 좋습니다. 59분의 원장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 그리고 55분의 원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 새로 부임하시는 학교들은 대단히 활력이 넘치고 또 새로운 기운이 가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어느 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학교가 멈추니 비로소 학교가 보였다. 학교의 존재 이유,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같이 느꼈던 이야기를 저렇게 짧은 제목으로 내세웠습니다. 빌 게이츠 잘 아시죠? 최근에는 그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또 도덕적으로 이야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만, 빌 게이츠가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이게 SNS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저것은 구인 구직 관련해서 최고의 SNS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링크드인에서 45년 만에, 우리 나이로 지금 67인데 45년 만에 그 MS사에 이사직을 내놓으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저기 들어있습니다. 장관이 67에, 작년이니까 66이죠. 45년 만에 우리 나이로 21살에 MS 사장이 되는 거예요. 세계 천재 중에 5명, 6명 뽑을 때 이분을 꼽죠. 자, 내용을 보실까요? 대부분의 업무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교육은 대면이 필요하다. 친구 사귀기, 어울려 놀기 등 학교에서 물리적으로 행해지는 사회활동은 절대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이다. 학교 존재 이유를 그렇게 아주 전혀 다른 인터뷰에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분은 2018년도에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을 대비해서 헬스케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국가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작년도에는 그래서 1억 달러인가를 이분이 백신 개발하고 또 자가진단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내놨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자, 그러면은 학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여러분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데 미래 학교는 또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시자고요. 화면에 보시는데 제일 밑에를 보십시오. 과학기술인재 정책 플랫폼 HPP라고 쳐도 저것이 뜹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미래학교 교육의 시나리오 및 정책적 시사점, 여기에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미래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기존 학교 교육을 그대로 되밟으면서 그 전체를 밟으면서 확대해 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기초 지식을 학습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존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되 그거는 인공지능 교육이 아주 중요한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개인별 맞춤화 교육을 해가는 것일 것이다. 이런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두 번째는 전통적 학교 제도가 사실상 해체되고 교육의 외주화, 이거는 이제 노동 현장의 외주화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학생을 교육하는 역할을 사회 전체가 담당을 해서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홈스쿨링, 또 온라인 학습,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들, 지금 이건 대한민국에서 현재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도교육청 관계없이. 세 번째는 학교의 지역사회 연결 및 학습 허브로서의 혁신적 역할. 그래서 학교 제도는 존속하지만 다양성과 실험적인 교육 방법이 시도될 것이다. 그 다음을 또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학습의 상시화가 언제 어디서나 일상적인 학습이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규교육, 비정규교육 이런 구분이 모호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OECD에서 나온 겁니다. 조금 전에 과학기술 인재 정책 플랫폼 거기서 만든 것이 아니고 OECD 여기 플랫폼은 이런 세계 각국에 그리고 의미 있는 통계나 정보들을 다 탑재를 해놔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다 퍼갈 수가 있죠. 우리 원장 선생님, 원감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하시면서 이런 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혁신학교 이것만 이렇게 보시는 것으로 머무르시지 마시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는구나. 작년 2020년 9월 15일이니까 약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OECD에서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현 교육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해서 20년 뒤에 학교 교육이 이럴 것이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밟아갈 것이다 하는데 지금은 2번에 와 있습니다. 3번도 지금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이나 또는 방역당국이 위드 코리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포스트 코리아,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겪으면서 학교 변화를 얘기하는데 많은 미래학자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 학교 교육이 많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OECD 교육위원회 이런 데가 아닌 보통의 미래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번까지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앞으로 시대는 기후위기 이런 걸 겪으면서 더욱더 불확실성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 미래 사회에서 학교도 그에 맞게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학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학교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러면 사회 변화는 빨리 이루어지지만 학교는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OECD는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현 교육 시스템을 한번 구조적으로 잘 진단해보고 사회 변화에 맞춰서 어떨 것이다. 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네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9월 1일 날 발령을 받고 나가셔서 지금 뭐 저 네 가지 시나리오에 맞춰서 학교를 변혁시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미리 내다보면서 그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이끄시는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염두하시면서 교육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감이 덜 나시면 이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2016년 1월 6일날 스위스 다보스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경제 포럼 WEF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가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 2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조셉 아놀드 토인베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쓴 말입니다. 특히 과학기술에 맞춰서 산업사회가 놀랍게 변할 것이라고 해서 산업혁명 이렇게 이제 붙인 것이죠. 그것보다 중요한 말은 이날 다보스 포럼에서 21세기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술, 영어로 스킬이요. SKILL, 스킬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16가지 기술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영역으로 기초문의 영역, 역량, 색깔이 잘 안 보이십니까? 연두색. 그리고 인성자질. 인성이, 이게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인성교육하고 많이 다르구나. 인성이 실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초문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까지 함께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문해력, 수해력, 과학 문해력, ICT 문해력, 재정에 관한 문해력, 문화 및 시민 문해력. 시민 문해력이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시민교육이고요. 그리고 충남교육청이 인성교육의 중요한 한 방편으로 문화, 예술, 체육을 망라한 문예체 교육을 계속 7년 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체육교육, 그리고 글쓰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고요. 그럴 때에 균형 잡힌 조화로운 전인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문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글을 좀 아는 정도, 영어를 좀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그 글자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수혜력은 우리가 기초학력 얘기할 때 3R이라고 하잖아요. 3R 아시잖아요. 글쓰기가 들어있습니다. Writing, R, W 빼고서 이야기한 거죠. 수학, Arithmetic, R, 그 다음에 읽기, Reading. 근데 여기에 과학이 더해지지 않으면 상당히 부족해지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ICT,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표현되는 이 디지털 이해와 활용 능력이 없으면 미래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술 하나를 놓친 것이죠. 6번째 나온 문화 및 시민 문해라고 하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지금 한번 보고 계십니다. 다음 가운데 역량, 어떤 역량을 우리 아이들이 길러야 될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비판적 사고력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창의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토론에 참가시키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대 정확하게, 아주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도 논지를 분명하게 해서 저는 물론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해가면서 친구들과 잘 협력할 수 있는, 선생님들과도 함께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역량을 길러야만 나중에 21세기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거죠. 세상이 참 복잡해지는데 늘 마주하는 그런 상황들, 챌린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도전, 광전, 챌린지 앤 리스폰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토론 수업,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회 종례 시간을 통해서 읽기 자료를 나눠주고, 그리고 종례 시간 같은 때 한 10분, 20분 좀 늦게 끝나더라도
우리 아이들 학급 단위로라도 토론하면서 비판적 사고력을 갖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만 잘 푸는 사람들을 우리 나중에 요즘 보니까 정치인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을 보면 세상 일에 대해서 전혀 판단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성자질, 창의성, 주도성, 일관성, 도전정신. 정말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 호기심을 많이 갖게 하는 거예요. 독서가 당연히 뒤따라야 될 것이죠. 호기심을 많이 가질 때, 반복해서 질문할 때, 2015년도 충남교육청 포스터가 질문이 있는 교실, 여학생 손 들고 있는 포스터를 기억하실 겁니다. 호기심에서 나와, 그리고 질문을 잘하다 보면 창의성까지 가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영감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늘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창의성이 나올 수 없고 영감이나 직관, 인투이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발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처진관 해가는, 또 어려울 때 뒤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옆길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하고 좀 극복해낸 이런 도전정신을 기르는 것이 국영수 사회과학 점수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이거는 50대, 40대만 돼도 이런 것이 국영수 사회과학 점수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적응시킬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그 안에서 당당하게 합리적인 자기 주장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그 조직 단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기회는 많습니다. 서양 교육에서 이 리더십 훈련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충무교육원을 앞으로는 더 민주시민교육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이번에 그래서 충무교육원의 교학부장님을 초등 장학관으로 이렇게 보임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시민교육 훈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나가고, 내년 되면 더 이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초등장학사님도 이번에 발령을 내서 세 분 연구사 중에 한 분이 초등 연구사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민 문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대의 문화 이런 것들까지 사회문화 이런 것들에 관한 역량을 좀 키워주는 것, 이런 걸 인성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효도, 층효, 경로효친 이런 말만 가지고서 21세기 인성으로서는 빠진 것들이 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또 보시겠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 지금 교감 선생님에서 승진하시는 분들, 또 장학사님을 하시다가 교감 선생님 처음 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말을 다 지금 알고 계십니다. 작년 9월에 OECD가 발표를 했습니다. 학습 손실의 경제적 충격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제일 밑에 있는 대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와 독일의 뮌헨 대학 두 분 교수가 연구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아시경제라는 신문에 작년에 제가 1, 2, 3 이렇게 나갔는데 첫 번째 기사입니다. 그냥 내용을 보시죠. 한 학기 동안 학교가 폐쇄한 여파로 1학년에서부터 12학년 중학교까지입니다.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청소년 세대는 향후 평생 동안 다른 세대보다 기대소득이 3% 낮아질 수도 있다. 놀랍죠. 아울러 이 여파에 향후 반세기 동안 각국의 연간 총생산, 국내 총생산 GDP, GNP는 개인 중심으로 해서 그 국민들의 총생산이 GNP고
이 국내 총생산은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돈 벌어줘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삼성 공장이 북경에 있는데 이 북경에 있는 삼성 공장은 중국의 총생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GDP가 평균 1.5%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년 미국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 반세기라는 게 얼마예요? 50년이잖아요. 50년간 이렇게 줄어든다는데 미국으로 환산해 보면 매년 14조 2천만 달러가 경제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우리 아이들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정신건강과 연결시키면 더 심각해집니다. 자, 2학기 전면등교에 따른 교육 회복을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부, 정부가 함께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6월 2일 날 작년에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표지부를 해서 했는데 음영 처리된 것이 밑에 보면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교육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보시면은 국어와 영어가 이렇게 보통 학력 이상 애들 3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인데 이렇게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아이들이 점수가 저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단순 비교는 물론 어렵죠. 문제지가 똑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3 아이들의 영어가 82.9에서 79.4로 국어가 영어는 63.9로 떨어졌습니다. 72.6. 수학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수준 기초학력 미달을 보시면 중3은 국어와 영어가 쭉 떨어진 것, 고등학교는 세 과목이 다 떨어진 것. 이 국영수라고 하면 그냥 3Rs라고 하면 3R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성별로도 비교를 했습니다. 다 유의미하다고 저렇게 음영차를 해놨는데 이 교육부 자료입니다. 자, 학교생활 행복도 비율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중3 아이들은 행복 만족도가 높다라고 답한 아이들이 64.4%에서 59.5%로 떨어졌습니다. 보통이다, 낮음 다 높아졌어요. 낮음은 높아지고 초음은 낮아지고 이렇게 된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또한 똑같습니다. 자, 초등학교는 그럼 왜 없느냐? 잘 아시는 대로 초등학교는 이게 평가를 하지 않기,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초등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떠냐? 기초학력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졌냐? 했더니 우리 초등의 경우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느낌으로 판단했는데 지난 4월달 설문조사입니다. 지난 4월달 초등교사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느낀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으로 어떻게 학교를 좀 챙기셔야 될지 판단이 서실 겁니다. 지난 8월 19일 날 10여 번에 걸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충남교육청 유튜브에다 했는데 지금 개학 준비 단계입니다. 교육부 표현에 따르면 교육부의 개학은 9월 6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 하루 전,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했는데 충남교육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이거를 적용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학과 동시에 단계적 실천이 거의 의미가 없을 만큼 준비를 했다는 거죠. 학사 운영 방안, 학교 방역 준비, 급식 방역 준비, 학원 방역, 학습교육 재해소에 관한 것,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는 것,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 방안, 수능 준비까지 이렇게 나눠서 총 9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거 끝나시고 나서 틈나면 15분간이니까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유튜브 찾기 어려우시면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럼 충남교육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는 많은 분들이 내년까지 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고 이렇게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환경학자들이나 또 감염병 학자들은 불과 1, 2년, 2, 3년 안에 또 다른 감염병이 대유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감염병의 대유행은 정확하게 같이 맞물려 갑니다. 동전의 앞뒤처럼. 이런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실천이 가능한 미래교육 체제를 준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는 미래교육 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에 의해서 미래교육 추진단 중심으로 해서 미래교육 추진센터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부서, 여러 개 과가 관련 과들, 미래교육을 잘 준비하는데 필요한 과들이 함께 시설과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고교 학점제까지 내다보면서 학교를 어떻게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만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 고민이 다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교육회복 이걸 해가시면서 미래교육 체제와 또 미래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 연수 또는 회의 자료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려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원장 선생님이시든 원감 선생님이시든 지도자이십니다. 그럼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선 후기에 대표적인 시작자였고 천재였던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말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과거엔 give and take 이랬는데 공평하다. 줬으니까 받고 공정하고 공평하잖아 이러는데, 요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건 주고 또 주시고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아마 9월 1일 날 부임하시고 나면은 어쩌면 그날서부터 또는 뭐 한 일주일 뒤서부터 이런저런 많은 민원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 학교 안에서는 우리 선생님들 또는 행정직원들 또는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 또는 교육 공무직원들에게 이런저런 민원들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동시에 학교 밖에서는 우리 학교가 크든 작든 동창회 또 지역사회 이런 데에서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전에 교장 선생님 되시기 전에 또 교감 선생님 되시기 전에 원장 선생님, 원감 선생님 되시기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많은 것들을 보시게 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또 우리 학교에서 만나시는 젊은 선생님들의 모습이 우리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의 모습하고 많이 변화된 것들을 발견하시면서 이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리더로서 말씀을 하고 행동하고 실천하실 것인지를 지금 다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서운하시더라도 좀 아쉬우시더라도 조금은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는 것,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잘 돼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부족하면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윤호님이라고 하는 유재석 씨가 얘기하는 소통법칙 10가지를 꼭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있습니다만 뜻이 잘 통해서 오해가 없는 것. 소통해서라는 말이 트일소, 뭐 가슴이 탁 트인다 이런 느낌의 트인다. 소통할 소, 뭐 트일소, 가슴이 탁 트이듯이 통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필요하시면 화면 잘 보이시면 찍으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마라.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세 번째, 목소리 톤이 높아질수록 뜻이 왜곡된다.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 높이면 듣는 상대방은 거부심이 커지면서 듣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들어도 똑같은 것을 봐도 나중에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전달이 안 되고 자기가 왜 지금 화를 내는 거지? 이러면서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거지. 네 번째,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해라. 달달한 말보다는 감동시킬 수 있는 말.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라. 여섯 번째,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칭찬 듣는 데는 한 6개월이나 1년 걸리는데 험담 듣는 데는 불과 30초 1분이면 족합니다.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일곱 번째, 뻔한 이야기보다 뻔한 이야기를 해라. 참 말장난 같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선생님 시절에 수업 시간에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잘 하셨던 분들은 지도자로서도 학교 운영을, 유치원 운영을 재밌게 잘 해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요. 눈은 진심이 들어있지요. 말씀할 때.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상처 주는 말일 겁니다. 30초가 30년 동안 적을 만들 수도 있고 좋은 연배가 더 많든 적든 똑같은 관계없이 연배에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30년간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행을 좀 무겁게 하시면 그러나 재미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 무서운 말.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 그러나 내뱉어진 말을 그 말이 나를 다스려. 결국 그 이른바 두 글자로 한자 말로 설화. 혀 끝에서 나온 말 때문에 화를 당하는 설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말 툭툭 뱉어가지고 언론에 정말 독하게 두드려 맞는 것을 매일 보실 겁니다.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들은 또 책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도자이십니다. 책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학교장 회의 때에도 이 책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특히 왼쪽에 바실리 시오몰린스키라고 하는 분은 1970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빛나야 한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수업을 하셔요. 이분이 교장을 하셨습니다. 30 전후에서 교장을 시작해서 50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강가 가서 나는 소리를 들려주고, 그다음 음악 시간에 왕벌의 비행이라고 하는 국민음악파 림스키 콜사코프의 음악을 들려주고, 놀랍습니다. 방법이. 이분은 전자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이걸 가르쳤어요. 50년대 초에. 그리고 과학을 가르치는 초중고 해당되는 유치원이 없었고,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10학년까지 가르치는 전체 초중고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과학 선생님들께는 최신 과학 정보 같은 것들을 스크랩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연관된 단원에서 과학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미래 과학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하고, 이거는 직원회의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들의 수업을 꼭 보시고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젊은 선생님들, 여기 수습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선생님들하고 한 2~5시간씩 수업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학생이 기초학력 부족이 생기는 것은 학생에게도 원인이 있지만 교사에게 원인이 있다고 이분은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책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100가지 재현이라고 하는 책 2번째인가 3번째 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방식을 바꿔야 된다. 아이들이 수업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 생생한 말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혁신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셨던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끝나고 나오셔서 쓰신 책인데, 혁신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 책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관해서 쭉 본인이 보셨던 이런 성찰을 써놓으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경기도에서 가장 유명한 혁신학교로 운영을 해서 EBS나 KBS에 단골 강사이시기도 했습니다. 뜨는 교수님이죠. 어디에서 할 것인가? 홍익대 유현준 교수님은 우리 도교육청에도 모셨는데 워낙 뜨는 분이라 강사료가 대단합니다. 200만 원을 하는데 글을 엄청 잘 쓰세요. 건축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인문학적 성찰이 대단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 관한 것도 대단하시고, 철학적 사고도 훌륭하시고, 문학에 대한 감수성, 미술, 건축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이 책의 1장에서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태어나지 않는다. 지금 학교 건물 이대로 이렇게 지어서 안 된다. 충남교육청 학교들이 전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학교들이 많습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청양의 정산중학교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청양 정산중학교를 1호로 시작한다고 오셔서 선언을 하셨어요. 예산에 있는 보성초등학교, 덕산중학교, 덕산고등학교, 그리고 논산에 있는 성광 온누리학교 특수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들은 전국에서 다 보러 오는 학교들이에요. 최근 한 3~4년 동안에 충남의 학교들이 유초, 중고, 대학까지 연간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200개 정도 학교가 들어서는데, 새로 서는데 7개 학교를 꼽는데 충남의 학교들이
4개까지 올라갔다가 3개만 상을 줬죠. 성광오늘대학교 그해 충남교육청에 7개 중에 2개가 들어가는. 근데 물론 시설권에 설계한 건 아닌데 이런 원칙과 그리고 이 건물을 이렇게 하는 까닭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 자치 공간, 학생 자치 공간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미래 수업을 이렇게 하기 위한 공간이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 이런 것들 평점에서 대상, 우수상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진 대상은 하나인데, 대상은 제가 최근 한 4년 동안 2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수상도 2번을 받았고, 그런 정도로 학교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4개 내지 5개 정도의 학교들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내년서부터 바뀌어갑니다. 제 충남교육청에 내려오는 것이 1,800억 정도 되는데 향후 5년간입니다만 그렇게 학교가 달라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충남교육은 모두가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더 좀 나눠서 보면 모든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 살든 못 살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든 없든 부모님하고 살든 또는 소년소녀 가장으로 살든 간에 모든 학생들에게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교육입니다.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그리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책임교육을 해나가면서 수업과 그리고 심리정서까지 이렇게 행복한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다 안 되더라도 모든 학교에서 저는 수업 나눔이 장학지도 이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수업 나눔이 활발한 학교들 이렇게 가면서 잘하는 선생님들을 보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A 선생님만 쭉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한 충남교육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꼭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올해 2021년도 충남교육 정책의 목표는 혁신교육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이게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22년이 되면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내년 7월로 예정된 2022 대전교육과정에는 AI 교육이 들어있습니다. 2015 대전교육과정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충남교육청은 전국에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을 9월서부터 본격화해 나갈 거고, 그에 맞는 초록 발자국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9월서부터 아주 최종으로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살짝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에 보내드리고, 현재는 4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750개, 분교까지 750개 학교 전체가 그걸 해나가게 됩니다.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어려서부터 해주시면 체득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잘 성장할 것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이 지표 온도가 높은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표 온도가 높은 충남, 이 부분을 우리 학교에서부터 또 학부모님과 함께 작은 것부터 늘 실천하는. 그래서 도교육청의 화장실에는 종이 화장지가 없어졌습니다. 전부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닦는 것, 이런 것조차도 학교에서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실천 결의하면서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우리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